2027학년도 충북대학교 입학전형 핵심만 쏙쏙 뽑아 전해드릴 가이드. 여러분과 함께할 저는 충북대의 친절한 입시 도우미입니다. 다들 2027년 충북대 입시 너무 복잡해 보여. 뭐부터 알아봐야 하지? 하고 걱정하고 계실 텐데요. 마치 미로 찾기 같다고요? 걱정 마세요, 충북아. 제가 여러분의 손을 잡고 가장 중요한 변화들만 콕콕 집어 아주 쉽고 재미있게 설명해 드릴게요. 자,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자, 그럼 2027학년도 충북대 입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 3가지를 먼저 짚어볼까요? 첫 번째, 수시 모집 비중이 마치 슈퍼맨처럼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2026학년도에는 75.1%였던 수시 비중이 2027학년도에는 무려 80.6%로 껑충 뛰었죠. 반대로 정시 비중은 자연스럽게 24.9%에서 18.6%로 줄어들었고요. 와, 이 정도면 수시가 정말 음흉해졌네요. 라는 말이 절로 나오지 않나요? 수시 준비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정시 모집군의 신설 및 이동이에요. 기존의 가군, 나군의 다군이라는 새로운 친구가 합류했습니다. 여기에 일부 단과 대학들이 다른 군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여러분의 지원 전략도 새롭게 짜야 할 판입니다. 맞아요.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해요. 라고 외치시는 분들, 제가 다 듣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모든 전형에 전면 반영됩니다. 네, 수시든 정시든 이제 학교폭력 기록이 평가에 아주 중요한 요소가 돼요. 전형마다 반영 방식이 조금씩 다르니 이 부분은 정말 전형별 반영 방식도 꼭 확인해야겠어요. 라고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3가지 머릿속에 꼭 저장해두세요. 이제 수시 전형을 좀 더 깊이 파고들어볼까요? 첫 번째 주인공은 학생부 교과 전형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딱 알겠죠? 이 전형은 오직 학생부 교과 100%로만 선발합니다. 마치 시험지에 내신 성적만 딱 찍혀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른 복잡한 서류나 떨리는 면접 없이 오직 여러분의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록된 교과 성적 100%로만 당락이 결정되죠. 그러니까 내신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씀. 정말 심플하네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점 하나. 그럼 내신 성적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알려드릴게요. 네, 바로 그 궁금증을 해결해드릴 시간입니다.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 내신 성적은 어떻게 반영될까요? 우선 반영 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사회, 한국사 포함, 그리고 과학, 이렇게 5가지 영역이에요. 여기에 포함된 모든 과목을 다 반영한답니다. 특히 진로 선택 과목의 경우 성취도 A, B, C에 따라 등급으로 환산하여 반영하는데요. 성취도 A를 받으면 무려 1등급으로 인정해준다는 사실. 이건 정말 꿀팁 중에 꿀팁이죠. 그리고 수능 최저 학력 기준도 빼놓을 수 없죠.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1과목 중에서 상위 2개 영역 등급합을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반 모집 단위는 2개 영역 등급합이 8 이내여야 하고 사범대학은 조금 더 까다롭게 7 이내여야 해요. 하지만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 의학수 계열은 기준이 훨씬 더 강화됩니다. 의예과, 약학대학, 수의과대학은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을 적용하는데요. 의예과는 3개 영역 등급합 4 이내, 약학대학은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를 맞춰야 합니다. 이 정도면 거의 수능 고수 수준이 되어야겠죠? 단순히 내신만 좋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점 명심하세요. 자, 다음은 많은 분이 궁금해하시는 학생부 종합 전형입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은 크게 2가지 선택지로 나뉘어요. 마치 인생의 갈림길처럼 말이죠. 첫 번째는 학생부 종합 I 전형인데 이건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학교생활 기록부만으로 종합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학생, 즉 내신과 학교 활동에 올인한 학생에게 유리합니다. 수능에 대한 부담 없이 자신의 스토리를 어필하고 싶다면 이쪽 길을 선택하는 거죠. 반면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II 전형인데 이 전형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이 있습니다. 학교 기록도 중요하지만 수능 성적에도 나는 자신 있다 하는 학생에게 적합한 전형이에요. 말하자면 2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은 학생들을 위한 길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길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되시죠? 정답은 바로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더 맞는 전형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생부 종합 전형의 전형 방법을 자세히 살펴볼까요? 이 두 전형 모두 면접 없이 오직 학교생활 기록부 서류 100% 정성평가로만 이루어집니다. 면접 준비에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점은 좋죠. 게다가 일괄합산 방식이라 단계별 전형처럼 1단계, 2단계 나누어 발표하는 압박감이 없어서 마음 편하게 결과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누군가 그럼 여기도 교과 전형처럼 내신 등급을 점수로 계산하나요? 라고 물으실 것 같은데요. 아니요. 그게 바로 학생부 교과 전형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학생부 종합 전형은 교과 성적을 단순히 점수로 환산하지 않습니다. 대신 성적뿐만 아니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의적 체험활동 등 학교생활 기록부 전체를 보면서 지원자의 숨겨진 역량, 잠재력, 그리고 학업 의지를 정성적으로 종합평가한답니다.
마치 명탐정처럼 여러분의 학생부를 샅샅이 분석해서 진가를 알아봐준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거예요. 단순한 숫자를 넘어선 여러분의 스토리가 중요한 전형인 거죠. 학생부 종합 II 전형을 선택한 학생들을 위한 중요 정보, 바로 수능 최저 학력 기준입니다. 대부분의 모집 단위는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상위 1과목 중에서 상위 2개 영역 등급합을 충족해야 하는데요. 보통 8등급 이내를 요구합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할만한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하지만 여기서 또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의학수 계열은 기준이 다르다는 점. 수의과대학, 약학대학, 의과대학은 상위 3개 영역 등급합을 적용합니다. 의예과는 3개 영역 등급합 5이내, 약학대학은 3개 영역 등급합 7이내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간호대학도 2개 영역 등급합 6이내로 다른 일반 학과보다 조금 더 높은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요. 이 계열을 목표로 하는 학생들은 수능 공부에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이제 정시로 넘어가 볼까요? 정시 전형에서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모집군이에요. 드디어 다군이 신설되었습니다. 이건 정말 지원 전략을 처음부터 다시 세워야 할 때라는 신호탄입니다. 여러분이 지원하려는 학과가 어느 군으로 바뀌었는지 반드시 꼭 확인하셔야 해요. 2026학년도에는 가군과 나군만 있었지만 2027학년도에는 다군이 새롭게 추가되면서 판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살펴보면요. 사회과학대학, 공과대학, 사범대학 등은 기존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고요. 반대로 인문대학, 자연과학대학, 경영대학 등은 기존 나군에서 가군으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다군에는 바이오 헬스학부, 인문사회자율전공계열, 자연과학자율전공계열 등이 포진하고 있죠. 마치 체스판의 말들이 새롭게 재배치된 것과 같으니 신중하게 전략을 짜셔야 합니다. 정시에서는 무엇보다 수능 성적이 절대적이죠. 그래서 계열별 수능 영역 반영 비율을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내 강점 과목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겠죠. 인문계열의 경우 국어와 탐구가 각각 3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영어와 수학은 각각 20%로 반영됩니다. 반면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가 각각 30%로 인문계열의 국어와 탐구처럼 높은 비중을 보이고 국어와 영어는 각각 20%로 반영됩니다. 인문계열은 국어와 탐구, 자연계열은 수학과 탐구 비중이 높군요. 라고 무릎을 탁 치시는 분들 맞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계열에 맞춰 강점 과목을 집중적으로 공략하는 것이 정시 성공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괜히 안 맞는 옷을 입으려고 애쓰지 말고 내게 가장 잘 맞는 옷을 선택하는 지혜가 필요한 거죠. 자, 이제 정말 모든 전형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독해야 할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바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의무화입니다. 2027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서 학교폭력 기록이 평가에 반영됩니다. 그냥 넘어갈 수 없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전형별 반영 방법을 보시면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는 서류평가 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에 반영됩니다. 학생의 인성 영역에서 큰 감점 요인이 될 수 있겠죠. 학생부 교과 전형에서는 산출된 교과 성적 총점에서 조치 호수에 따라 점수를 감점합니다. 예를 들어 8호 전학 처분을 받았다면 교과 실질 반 0점수의 100%가 감점될 수도 있어요. 이건 정말 치명적이죠. 수능 위주, 즉 정시 전형에서도 산출된 수능 성적 총점에서 조치 호수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데요. 예를 들어 8호 전학 처분 시 수능 실질 반 0점수의 20%가 감점될 수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무거울수록 감점 폭도 비례하여 커지니 학창시절 내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나는 아니겠지 하는 아니란 생각은 절대 금물이에요. 자, 여기까지 달려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2027학년도 충북대 입시, 이것만은 꼭 기억해야 할 핵심 체크리스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첫째, 수시 비중이 80% 이상으로 확대되었으니 나에게 맞는 수시 전형을 탐색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점. 둘째, 학생부 교과 전형은 교과 100%와 수능 최저 기준 충족이 핵심이라는 점. 셋째,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는 종합I과 있는 종합II 중 나에게 유리한 것을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점. 넷째, 정시 지원 시에는 다군 신설 등 변경된 모집군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점. 마지막으로 학교폭력 기록은 모든 전형에서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평가 요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이 5가지를 머릿속에 꼭꼭 새겨두시고 남은 입시 기간 동안 현명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 중 특히 중요한 한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2027학년도부터 모든 대학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이 의무화되는데요. 이 변화가 과연 공정한 학생 선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까요? 아니면 혹시 학생의 반성할 기회를 박탈하거나 또 다른 사회적인 문제를 낳을 수도 있을까요? 정답이 정해져 있지 않은 문제이지만 이 중요한 변화가 가져올 다양한 측면을 함께 고민해보는 것이 의미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솔직하고 깊이 있는 생각을 들려주세요.
오늘 저와 함께한 충북대학교 2027학년도 입학전형 핵심 분석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입시 준비에 작은 빛이라도 밝혀드렸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궁금증과 생각들을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주세요. 최종 지원 전에는 반드시 충북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정된 모집 요강을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강력히 권해드립니다. 그럼 여러분의 멋진 미래를 응원하며 저는 여기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